때는 2014년 무렵. 군입대를 앞두고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나는 절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종종 나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었어. 솔직히 장사가 시원치가 않아서 도와줄 것도 별로 없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곳은 터가 좋지가 않았거든. 이야기에 앞서 내 설명을 좀 하자면 난 소위 영감이 좋은 편이야.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예지몽도 꿨었고 중학생 때는 귀신에 홀린 적도 있었지. 아주 가끔 귀신이 보일 때도 있었는데 내 눈에는 검은 형체로 보일 때도 있고 정신을 집중하면 세세한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 그들은 나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데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머릿속에 꽂히는 느낌이랄까. 처음 친구 어머니의 가게에 갔을 때부터 뭔가 묵직하고 큰 기운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가게를 인수할 때 내부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하니 터가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챌 수가 있었지. 그렇다고 내가 느끼는 걸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묵묵히 일만 도와줬던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뒤편 화장실로 가는 길에 다 죽은 고목나무 하나가 서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위쪽에서 자꾸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뭐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짧은 청바지에 노란색 탱크탑을 입은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온통 까만 눈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걸 보니 얼핏 봐도 사람은 아니다 싶었지. 귀신을 처음 보는 건 아니라 많이 놀라진 않았는데 여자가 나에게 대뜸 말을 거는 거야. 나가. 빨리 나가. 참나. 귀신을 보는 게 죄도 아니고 애초에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닌데 영가들 중에 극히 일부는 꼭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 그때만 해도 패기가 넘쳐서 귀신도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일부러 센 척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 야, 네가 뭔데? 영가는 사람의 공포심을 먹는단 말이 있어.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수록 재미있어하고 더 괴롭힌다는 것이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난 그 순간을 후회해. 그때 내가 괜히 센 척하고 나서지만 않았어도 그해 겨울에 그런 고생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주변으로 다른 영가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무슨 영가계의 핵인싸라도 되는지 처음에는 없던 것들을 자꾸만 끌어당기더라고. 하루는 가게에 갔는데 뒷문에 웬 고양이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뜬 채 죽어있는 거야. 고양이의 시선은 가게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친구의 어머니이자 사장님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 나는 그 불쌍한 녀석을 데리고 가게 뒤쪽에 있는 공터로 갔고 고양이를 묻어주기 위해 식칼로 언땅을 파내기 시작했지. 하필 가게에 삽이나 공구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고양이가 너무나도 불쌍했거든.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던 그때 꼴 좋다. 당장 나가래도.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 영가가 어느새 쫓아와서 날 비웃으며 온갖 협박을 하는 거야. 그때는 협박이 무서운 것보다 내가 저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 열이 확 뻗치는 거야. 이런 개나리 십장생이 당장 안 꺼지나? 확 시베리아에서 귤 까먹기 전에 닥치고 꺼지라고. 수박 씨발라 먹어버릴라.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욕과 심한 말을 마구 퍼부어버렸어. 그랬더니 날 무섭게 노려보며 사라지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가게에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절친의 어머니인 사장님에게 갑자기 일을 못하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있었지. 며칠 후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아저씨 한 명이 들어왔어. 나는 사장님을 대신해서 정중하게 말을 건넸지. 저 손님, 오늘은 장사 끝났는데요. 뭐라고? 여기 장사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온 건데. 예? 누가요? 아니, 노란 옷 입은 아가씨가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들어왔다니까. 저기 앉아 있잖아. 그러면서 아저씨는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아 설마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문제의 여자 영가가 입꼬리를 씩 올리며 어두운 구석에 있는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거야. 당황한 사장님이 그럼 딱 한 병만 마시고 가라고 하자 아저씨가 싱글벙글 웃으며 간단한 안주 하나에 잔을 2개 달라고 했어. 이 아저씨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해맑은 얼굴로 영가 앞에 제사상을 아주 멀끔히 차려주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사장님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자니 저 아저씨 오늘 큰일 나겠다 싶은 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던 나는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는 이때다 싶어서 후다닥 따라 나갔어. 그리고 저 손님, 뭐야? 지금 같이 술 먹고 있는 여자요. 그거 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세요. 뭐라카노 학생? 나 이거 술 됐나? 아휴, 술은 제가 아니고 아저씨가 많이 되셨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하고 잠시 멍하니 있을 때 아저씨가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분이 안색이 싹 변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응? 어디 갔지? 화장실에 갔나? 가게 뒤편에 있는 화장실을 직접 확인까지 하고 온 아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테이블로 돌아와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 아저씨 눈에는 분명히 자신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안주도 집어먹는 여자가 보였을 거야. 근데 막상 아저씨 맞은편에 있는 자리는 사람이 있었던 흔적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 그러니까 1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귀신에 홀렸던 거였지. 잠시 동안 말이 없던 아저씨는 조용히 날 불렀어. 학생, 예? 나 택시 좀 잡게. 저기 앞까지만 같이 가줄 수 있나? 그새 술이 좀 깼는지 나를 보며 또박또박 말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솔직히 좀 웃겼지만 어쩌겠어. 손님이고 어른인데. 나는 아저씨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고 택시를 타는 것까지 본 후에 가게로 돌아왔어. 이 사건 말고도 여자가 취객에게 쉬어서 나에게 삿대질을 하며 마구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어. 이런저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자 난 결국 사장님에게 내가 본 걸 사실대로 털어놨어. 내가 있어봤자 괜히 불미스러운 일만 더 생길 것만 같고 사장님이기 이전에 나의 소중한 친구 어머니에게 민폐만 끼칠 것 같았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사장님이 내 말을 믿어주는 거야. 눈치를 슬쩍 봤더니 사장님도 그동안 여자 영가에게 뭔가 당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 그렇게 나는 가게 일을 그만두었고 2달 뒤에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온 친구 녀석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만에 가게를 찾아갔지.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가게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 그 전에는 하루 종일 난로를 틀어놔도 춥고 뭔가 몸이 짓눌린 듯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거야. 나는 사장님이 챙겨준 음식을 먹으며 슬쩍 물어봤지.
어머니, 혹시 가게에 뭐 했어요?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요? 엄마야, 니 왜 알았노?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스님 한 분이 가게 싹 봐주고 갔다. 구석구석에 무슨 부적이 그리 많이도 붙어 있는지 그거 스님이 싹 다 찾아내서 전부 태워주고 갔다 아이가. 알고 보니 전 주인이 가게에서 어떤 신을 모셨다고 해. 그게 보통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해선 안 되는 일인데 말이지. 그 기운이 가게 곳곳에 남아있어서 영가들을 끌어들였던 건데 우리가 미처 몰랐었던 거지. 사장님 말로는 스님이 다녀간 뒤로는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간만에 다시 봐도 그곳은 장사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장님은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고 나중에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니 그 자리에 원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부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야.